안녕하세요, 이대진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가장 욕도 많이 먹고 저도 이제 회의감이 든다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그래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여전히 선호를 하고 계시고, 그래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자격증을 따놓는 분들이 그래도 계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네. 참 선매력 후 취득인지, 이제 선취득 후 매력을 찾는 과정인지 어떤 게 선후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직업의 매력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적 매력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왜 따셨나요? 혹은 왜 따시려고 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직업적 마인드, 윤리적 직업관, 직업의 윤리관? 뭘까요? 아무튼 그런 거 다 떠나서 사실 직업이라는 것 자체는 수입의 목적이 첫 번째죠. 네, 맞아요. 돈벌이가 먼저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직업적 매력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돈이라는 개념일 텐데, 일단은 요거는 사실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1년에 얼마 번다, 한 달에 얼마 번다, 이런 수치가 사실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돈벌이에 대해서 이제 돈을 얼마큼 많이 번다 이런 걸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실상 그렇게까지 벌지 않던데 라고 이제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돈을 번다고 했을 때 시간과 돈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그 직장 생활과 조금 시간을 좀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비 이제 수입으로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좋고 또 매매 목적물의 그 매가나 가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돈 같은 경우에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상위 10%, 상위 1%의 공인중개사들의 연봉을 항상 목표치로 이제 보고서는 나도 저기 1% 안에 들고 말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어들고 이제 영업적인 노력과 시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분들의 몇 배의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한다면은 근데 진짜 상위 1% 안에 든다는 목표로 일을 한다면 사실 또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직업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런 분들은 상위 1%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위 1%에 드실 거라는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정말 어느 업계에나 상위 1%에 드시는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어떤 일을 하셔도 똑같이 상위 1%에 드실 거예요. 진짜 그거는 이 직업뿐만이 아니고 시간과 노력 그거를 정말 남들에 비해서 몇 배의 노력을 하신다면은 그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과 관련된 바로 시간. 시간을 사용하시는 시간을 내가 조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업무 시간 배율도 내가 직접 조금 자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할 수 있었던 직업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아이들 케어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문 닫고 여는 거를
약간 조금 유두리 있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워킹맘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자영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제 경력 단절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창업할 수 있다는 예, 그런 장점이 조금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 매력 때문에 이 직업을 계속 그래도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게 바로 매칭이에요, 매칭. 네, 매칭하면은 뭐부터 이제 생각나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칭하면은 먼저 이런 류의 이제 직업이 결혼 정보 회사의 이제 그 매니저. 결혼정보회사의 매니저 같은 그런 비슷한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실 이제 결혼정보에서 이제 웨딩 플래너라고 하죠. 웨딩 플래너 같은 분들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집과 사람을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님이 이제 원하시는 조건의 뭐 매물을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접수를 받으면 이제 손님한테 맞는 매물, 그러니까 저희 갖고 있는 매물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이제 이 손님이 선호할 수 있는 조금 맞을 수 있는 매물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매칭을 해드렸을 때 딱 보여드리면서도 이 손님한테는 이 집이 딱일 텐데 이 집이랑 왠지 이 집을 하실 것 같다, 뭔가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이 집을 소개해드리면은 손님이 되게 만족해 하실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매칭이 되는 그런 부동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집도 있고 상가도 그렇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이 업종에 이 손님이 여기 오픈하시면 굉장히 딱이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매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칭이 돼서 정말 계약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큽니다.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감이 굉장히 큰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 이 계약이 작던 크던 정말 작은 계약이어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잔금 다 치르고 뭐 이사나 상가면 오픈이나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정말 성취감이 짜잘하게라도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서 이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싶어요. 저한테는 그 보람과 성취감. 정말 그리고 이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때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업과 일로서 이렇게 해드린 건데 그래도 친절하게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상가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들을 때 굉장히 보람이 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력을 가장 공인중개사의 직업적인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소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력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한 단점으로 할 수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업.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게 어떤 직업을 가지면 이렇게까지 다양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이제 중개 일을 한 지 이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요 사이에서도 정말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스타일의 성격의 정말 유형의 사람들을 다 만나볼 정도로, 어쩜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밌고,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일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진상들 손님들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직업은 없고 고되지 않은 일은 없고 그 다음에 남의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힘든 그 일 속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겪으면 아무래도 이제 감정 소모도 굉장히 심하고 여기에서 이제 오는 단점은 사람을 좀 싫어하게 되는 또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걸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 자신의 그 경험치와 그 이제 기술치 뭐 게임으로 치면 아무튼 이렇게 그런 그 경험 레벨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나를 좀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겪으면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조금 더 유연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예전에 같았으면 벌써 막 화가 치밀고 막 같이 따지고 들고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 대처 능력도 생기는 저를 보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좀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이것도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아예 이제 고시 공부만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예 관심 1도 없고 뭐 돈을 어떻게 굴리고 돈을 투자하고 불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아예 모르고 무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자격증 이제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정보도 얻고 이렇게 막상 또 이제 중개해드리고 뭐 매매해드리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부동산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자동적으로 중개 일을 하다 보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흐름 같은 것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격증을 땄지만 솔직히 부동산 진짜 전문가 분들은 본인이 투자를 정말 많이 하신 실패도 많이 하시고 성공도 하신 그분들이 전문가지 사실 부동산 유튜버님들 중에서도 본인이 투자를 안 하시고 뭐 부동산 정책이나 기사나 뭐 그런 이론적인 거나 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알려주시는 분들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요만큼밖에 안 하거든요. 아예 안 할 수 없고 근데 진짜 전문가는 정말 투자자분들이세요. 부동산 투자를 그리고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성공하신 분들, 운이 좋아서 성공하신 분들보다 실패를 바탕으로 이제 성공을 하신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부동산 투자자지.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전문가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개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 보는 눈이 정말 이제 쌓여요. 쌓여서 이제 진짜 최소한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하시면서 이제 본인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으니까 중개 일을 해서 중개 보수를 받아서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여기 몸을 담고 있다가 보니까 저거는 지금 내가 여력이 있으면 내가 사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A급 매물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급매물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근데 진짜 급매물이 부동산에 나오면 정말 여력이 있으면 부동산이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중개 보스로 이제 큰돈을 벌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는 게 맞고, 이렇게 몸을 담고 있다가 보면은 특예입금이나 급매물이 나와서 어떻게 조금 시드머니를 이렇게 모아두시면은, 그럴 때 내가 이제 투자자가 돼서 이렇게 부동산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노하우가 생긴다는 또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어쨌거나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막상 부동산 중개 일을 하실지, 아니면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중개사 자격증이 또 공부를 해서 또 도움이 되실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중개 일을 막상 해보면 이렇게 본인이 생기는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공인중개사 직업의 매력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